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위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공략을 하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말씀 그대로 위험 기피자와 좀 상반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위험 선호자분들은 상대적으로 11,000원에서 아까 제시된 11,000원부터 1,700원에 오히려 70%의 가중치를 부과해서 네, 접근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매수가 하단에 걸어놓음으로써 비중을 다 못 채우고 네. 바로 가는 것을 더 싫어하시는 분들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 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일단 공격적으로 좀 가시는 네, 분들. 맞습니다. 예. 근데 단점은 이제 보냐면 매수 구간이 좀 평단이 좀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기대 수익률 면에서 손절이 나갔을 때는 손실 금액이 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네, 이 두 가지의 어떤 비교 평가, 비교 형량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라든가 리스크 최소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평가했을 때 앞서 수익금 극대화에 좀 더 집중을 두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위험을 기피하는 쪽 그리고 선호하는 쪽 사이에 이제 중립자가 있습니다. 뭐 일단 단어만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것 같기도 한데 이쪽의 특징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그냥 절충형인 건데요. 네. 그냥 평단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위아래 상단과 하단에 거의 반반씩, 그래서 뭐 1,500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걸면서 수익금 리스크 최소화하는 목적과 그리고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그 두 가지의 목표를 똑같이의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스타일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젠 금액별 접근입니다. 소액이냐 아니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투자를 하시냐 이 부분인데 먼저 소액 부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팁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단기 매매로 회전율을 극대화하라. 소액이라면 단기 매매가 유리할 수 있다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앞에 설명드린 기준되는 금액 한 5천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소액이신 분들은 투자 원금 플러스 수익금을 다시 또 투자 원금으로 계속 투자 원금을 증가시키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금 회전의 극대화를 가장 큰 전제 조건 또 가장 큰 목적으로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같은 섹터의 종목을 들어갈 때도 대형주라든가 또는 느린 추세를 그리는 종목보다는 좀 거래량이 활발하고 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뭐 지금 최근에 뭐 시장 모멘텀을 잡고 있는 뭐 수소 전기차의 탑픽 종목들로 좀 예를 든다면 지금 수소 전기차 쪽에서 뭐 EM 코리아, 뭐 평화홀딩스, 뭐 유니크, 뭐 일진다이아 종목들이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단가를 보시면 일진다이아는 2만 원 위라서 다른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조금 살짝 덜합니다. 따라서 소액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일진 다이아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EM 코리아라든가 뭐 유니크라든가 뭐 평화홀딩스에 집중하면서 좀 단기 회전율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이 종목수로 간단하게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소액일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선은 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 뭐 백화점 이야기도 앞서서 하셨어가지고. 네, 뭐 예. 마지노선을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5종목은 절대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5종목이요? 네. 오. 단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EM 코리아로 이제 5천만 원 기준 했을 때 EM 코리아가 지금 수소차 쪽에 좀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비중 한 20%는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고 싶은데 EM 코리아를 매수 구간 너무 하단에 걸어 놓으면서 좀 비중 조절에 실패해서 못 들어갔을 경우 좀 분산해서 뭐 평화홀딩스라든가 뭐 유니크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비중은 똑같으나 비중 안에서 종목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네네. 전체 비중과 또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뭐 종목 단일 종목으로 또는 단일 종목 개수로 평가를 했을 때는 5종목을 넘기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한 3-4종목으로 그 정도로. 네, 섹터별 네. 주도주, 뭐 대장주로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이것도 활용할 만한 팁인 것 같고요. 자, 소액 투자자를 위한 두 번째 고수의 팁 바로 이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10에서 15% 수익 구간에서는 전량 수익을 실현하라. 10에서 15%가 사실 적진 않아요. 그런데 상승 추세다 이러면 왠지 더 갖고 있고 싶잖아요, 대표님. 네. 그래도 수익 실현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종목의 성향이라든가 또는 종목의 추세 또 그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물결이 파동이 다를 텐데 네. 모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10에서 15%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액이신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단기 회전율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투자 원금을 다시 한번 또 기존 투자금 플러스 또 수익금을 합쳐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요? 네, 주식은 복리이기 때문인 건데요. 따라서 이 종목이
뭐 10에서 15%에서 수익 실현을 했어도 더 가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기준이 10에서 15%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뭐 다음 구간으로 바로 넘어간다면 돌파 공략으로 다시 재매수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예. 종목은 매일 나오고 또 종목을 고를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정한 구간만큼 챙기고 나오는 거가 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고수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어떤 종목을 들어서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최근에 뭐 이슈가 가장 되고 있는 수소 전기차 쪽의 대장주인 EM 코리아 또 12월 14일에 또 추천드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까지 합해서 이걸 통해서 투자금별 어떤 전략을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 코리아의 일봉을 보시면 우선 12월 14일에 4,000원부터 3,800원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드렸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가 이제 반등폭 기준으로 했을 때가 4,500원인데요. 이 4,500원은 단순하게 이제 반등 시세를 노리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단순히 일회성이라든가 그리고 모멘텀이 일시에 재료 소멸이 됐을 때는 4,500원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소 전기차가 모멘텀을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했고 작년 연초에 형성했던 거래량까지 뛰어넘으면서 추세를 전환했습니다. 4,500원, 그리고 또 5,500원, 그리고 지금 뭐 7,000원에서 8,000원까지 가는 구간인데요. 이제 투자금별 구간마다의 설명을 드리면 일단 EM 코리아 주봉 한번 먼저 보시면 네. EM 코리아를 세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와 돌파, 저항인데 일단 우선 첫 번째 4,000원을 넘어서면서 4,000원과 4,500원을 넘어서면서 상승 추세를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또 4,500원부터 5,500원 구간은 작년, 재작년의 고점입니다. 아. 네,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제2구간, 그러니까 2차 목표가가 해당되고 네네. 지금 7,000원짜리를 돌파했는데 이 7,000원짜리는 EM 코리아의 월봉 그리고 연봉계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한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이 세 구간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금별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도 매수가는 4,000원부터 3,800원 똑같고 네. 투자금이 크신 분들도 매수가가 4,000원부터 3,800원이신데 우선 첫 번째로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4,000원부터 4,500원에 한 10에서 15%의 수익 구간이 들어왔을 때는 전량 챙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일 때는 전략으로. 지금 EM 코리아가 아무리 시장 뭐 섹터 대장주 플러스 시장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4,500원에서는 더 가든 말든 한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투자금으로 4,500원을 돌파하면서 제2구간으로 바로 돌아가면은 돌파 공략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또 바로 가면 돌파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한번 좀 쉬면서 다시 한번 매수가인 4,000원 초반에 눌러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히려 또 눌림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을 10에서 15%로 잡으면서 계속 반복 매매 접근을 하는 네. 것이 소액 투자자들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이라면 전량 매도, 이익 실현을 본 다음에 다음을 또 공략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소액까지는 봤어요. 이번에는 투자금이 좀 크신 케이스. 오히려 이럴 때 정말 포트폴리오 구성 비법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팁입니다. 자, 주도 섹터를 고르게 담아라. 주도 섹터, 시장을 선도하는 쪽을 공략을 하라는 건데 이걸 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포트폴리오에 대해 접근할 때 좀 소액보다는 투자금이 크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두 종목에 집중하고 또 선택 매매할 수는 있겠으나 반대로 투자금 크신 분들은 좀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투자금이 1억에서 한 3억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작년 연말부터 주도하고 있는 수소 전기차 이렇게 고르게 한 20에서 30%를 확보하시고 예를 들어서 작년 연초처럼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할 때는 제약바이오의 비중을 한 10에서 20%를 더 두고 네. 가중치를 두는 거죠. 반대로 또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2차 전지가 또 집중이 될 때는 또 이쪽에 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반대로 또 지금은 수소 전기차에 집중을 두면서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체계적으로 구성하셔야 리스크 관리도 최소화되고 네. 그리고 또 수익금을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